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초저녁에 이상호 기자님 실방을 듣다가 마지막쯤 돼가지고 비몽사몽 좀 졸다가요. 또 유재일 님의 실방을 보고 완전 신이 나서 진짜 기분이 좋아져갖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고 희망차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유재일님을 좀 겪어보시면 정말 좋아라 하실 것 같습니다. 유재일님이 글쎄 제 생각에는 불쌍한 우리 밀레니얼 신세대 분들 지금 현재 20대 30대 분들을 지켜주고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생각이 알면 알수록 좀 듭니다. 어젯밤에 유재일님이 이제 나경원은 그냥 비웃어줘야 하는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완전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나경원 저격수를 찾다가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 한 번 더 하면 안 되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백전노장, 김대중의 좌장, 진보 운동권의 대부, 대한민국을 책임진 그 이름도 찬란한 뭐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면서요. 그 대서울대 세울 유니버시티 나오신 우리 이해찬 옹이 이제 40대 중반인 유재일 씨만도 못하십니다. 그죠? 그 서푼없이 무슨 아파트 뭐 아무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어쨌든 우다다다 뭐 남의 말만 끊고 들어오고 난리를 치는 그 나경원 하나를 감당을 못해서 짠느 따르크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참네. 근데 이해찬이 진짜로 열이 받을 때까지 받고 진짜 진심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아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당연히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 판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밖에는 안 보입니다. 뭐 오늘 저녁 공중파 뉴스를 아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뭐 무슨 법안들을 얼마나 통과시켰는지 어쨌는지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중요한 일은 절대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재일 씨 분석이 워낙에 이제 정확하고 명확해 보여서 자꾸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유재일 씨는 아마 이제 현재 아파트 값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부동산, 뭐 학벌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건 돈이 뭐 조금 살짝 있을랑 말랑 하달까? 뭐 그런 계층들이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자한당 쪽으로 이제 옮겨가서 지지율을 올려주는 거라고 분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한당을 이제 지지율을 올려주고 있는 거고 자기들이 나름 뭐 피땀 흘려 읽어놓은 거를 다 뺏길까봐 뭐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제 안 보기는 했지만 뭐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 엄청 떴잖아요. 그거 뜨자마자 여주인공 했던 배우가 웅진이었던가 뭐 아무튼 학습지 뭐그 사교육 그 TV 광고를 엄청나게 해대는 걸 봤거든요. 뭐 그런 심리겠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3대 요소가 돈, 학벌, 무력이라 그랬잖아요. 엘빈 토플러가. 근데 이것들 중에서 무력은 좀 일반 사람들하고 먼 얘기니까 일단 빼놓고 돈하고 학력 이것들 중에 뭐라도 조금 가졌거나 좀 가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좀 뭐 단순화 시켜갖고 얘기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뭐 바닥을 치고 진짜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는 자기들 손에 들어온 거를 죽어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뭐 그거가 잘못된 심리라고 딱히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아무튼 그런 심리는 일단 불안한 상태에서 팽배해지고 반면에 뭐 보편적 기본소득 이런 것들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한 보편복지 이런 내용들은 아직은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네거티브 언론 뭐 이런 언론들의 내란 수준의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첫 번째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인 성과들 이런 거는 싹 다 파묻어 버리고 있는 판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등바등 자기들이 가진 걸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이 계층 이런 계층들이 자한당 쪽으로 슬그머니 옮아가고 싶은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분위기를
이해찬이 리드하는 더민주 내의 가짜 진보 적폐 세력들이 뭐 조용히 부추기고 동조하면서 그 뒤를 봐주는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작년 10월에 제가 읽었던 중앙일보가 이제 이해찬을 자기 독자들한테 소개해주고 선전해주는 그 기사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된 이후였는데 그 이해찬이 민주진영의 대북격이고 강성이라는 이런 가짜 뭐 사기성 이미지 메이킹이 워낙 이제 오래돼 있어서 그런지 조중동 독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이해찬을요. 그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걸로 보였었는데요. 그 요지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해찬이 신자유주의를 전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국내에 골프장을 104개인가 그렇게 지어야 한다고 했었다. 이렇게 감싸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은 이제 다수의 일반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젊어서 한때는 만민평등 뭐 그런 각도에서 잠시 사회주의에 심취했었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근본은 자기 우월주의자, 엘리트주의자 이게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집단지성으로 빛나는 일반 국민들, 민주주의의 진짜 주인인 유권자들을 자기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뭐 나란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밥술이나 뜨게 만들어주는 대상, 뭐 개, 돼지 이 정도로 보는 측면에서 꼴보수 기득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자신이 어떤 형식의 권력이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과 목적에 입각해서 판을 짜고 일을 벌이는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을 보자면 대통령이라는 합법적인 공권력은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아예 눈길을 안 주니까 감히 더 이상은 탐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권의 모든 인사들을 뭐 말을 하자면 자기 발 아래 두고 자기 맘대로 부리고 휘두르고 이러는 거에서 자기 우월성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면서 이제 자기 만족감에 차서 뭐 화장실 가서 씩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 유형, 그런 심리 상태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인 거죠. 엘리티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자한당의 나배 경원을 저렇게도 즐겁게 진짜 룰루랄라하게 뒤를 봐주는 세력은 저는 이해찬이 이끄는 가짜 진보진영 더민주 내의 적폐들 현재 여권의 실세들인 적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재명 주기가 그 이제 첫 번째 촛불 대통령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 죽이기의 살상병기로 잘 쓰였다가 그게 이간계라고 이재명 지사님이 천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재명 지사님을 이제 김경수 지사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고 이러면서 그게 주춤해진 이후에 올해 들어서서는 이제 여가부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한 뭐 극력 어, 페미 집단, 이 집단이 문재인 죽이기에 아주 적극적인 살상 병기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방통위하고 방통심의위하고 같이 잘 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인권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인본주의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여성관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의지가 투철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특히 이제 작년에 아마도 이해찬, 이낙연, 임종석 이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여가부 장관으로 앉힌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한국어판에 보니까 radical feminist라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급진적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진선미 장관이 올해 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사기 진보인 힐러리가 주도했던 그 정치적 올바름 이것들의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극단적인 페미니즘 이것으로 이제 그 인본주의적인 인권 이거를 왜곡 변형시켜 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목에 거의 칼을 겨누다시피 하는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요새 관찰됩니다. 이제 게다가 아까 낮에는 또 아는 후배한테서 이제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로 지명된 박영선이 뭐 여성들이 하는 벤처기업들만 밀어줄 거라는 소리가 벌써부터 파다하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말입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뭐 박영선이 여성 대 남성 5대5 법안 이거를 발의한 게 그냥 그 순간에 튀고 싶어서 그런 거고, 박영선 본인은 부디 제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충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향후 총선까지를 보면은 아마 이제 이해찬, 임종석 등등은 최대한 뭐 나배 경원의 자한당 여기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겉으로 이제 엄청 밀리면서 최대한 밀리면서 나배경원 측이 온갖 엉터리의 정적인 이슈 같은 것들을 이제 선점해서 부르짖으면 그에 맞서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요즘처럼 이제 시작한 것처럼 말싸움을 벌이는 이런 형국으로 이제 정치판을 계속 아사리 난장판으로 만들어갈 공산이 커 보이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현재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 있는 이 이제 딥 스테이트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 레디컬 페미 정치인들, 뭐 시민운동권 출신들, 이 사람들이, 이 여성들이 인권 문제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변형시킨 이런 페미니즘 등등을 무기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정치판을 극도로 혐오할 지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주 타겟이 김어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심위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김어준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러고 있답니다. 이 와중에 근데 아까 이제 유재일 씨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걱정을 하나 더 하게 된 거는요. 지금 그 임종석 유에 타락한 그 86 운동권들이 주도하는 진영에서 더민주 내의 대의원들을 극문 똥파리들로 채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재일 씨가 그러니까 막 이제 총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발 대선 주자들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막 이러면서 형님들, 누님들을 막 부르짖으면서 통사정을 하다시피 하던데, 그러니까 유재일 씨는 이제 제가 혐오하는 정말 아유 진짜 한심한 유시민을 포함해서 이제 유시민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이 둘을 대선 후보로 얘기한 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이 더민주 내의 그러니까 적폐 세력들, 그러니까 타락한 운동권, 타락한 페미 이들은 아마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 박원순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낙연, 김부겸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꼴을 두고 볼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박원순은 어떤 모종의 플랜 하에서 2006년에 막사이사이상을 받고 아름다운 재단 여기에 재력으로 이명박근혜 시기에 여성민우회 등등등 이른바 진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키워주면서 이제 퀴어 축제 이런 심상정 유시민 이들이 수입해온 극좌 이데올로기인 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범주 그러니까 뭐 성소수자 그다음에 그 여성 이런 그런 이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종교 문제, 인종 문제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요. 아직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희연 같은 진보 소리 듣는 사람들과 함께 아직도 진짜 그야말로 아직도 정치권으로 못 들어간 그 진짜 과거 운동권 출신들과 그 집단들을 박원순이 이제 자기 주변에 열심히 묶어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가 후원하는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시민 붙은 거는 다 그 대표적인 활동상들입니다. 그 이데올로기화된 뭐 페미계 그리고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뭐 타락하다 못해 제가 보기에는요 뭐 너덜너덜해졌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구운동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다 현재 박원순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인가 아무튼 돈 문제 관련해서 전력이 있어서 국회의원 출마도 한번 못했으면서도
전직 서울시 부시장이었던 임종석. 이 사람은 또 현재 배우자가 현직 서울시 부시장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죽이기 그 난동을 부려대는 극문 똥파리들을 대의원 자리에 엄청 앉히고 있다. 이 얘기를 오늘 또 들은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특히 이해찬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이렇게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울 때마다 때 맞춰서 국내 정치판이 이 난리가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청와대 해킹 사건 그거 지금 조사나 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뭐 김태호 난리치고 청와대 해킹 사건에 뭐 이런 거 터졌을 때 대통령님 외국에 나가 계셨을 때잖아요. G10이. 그 이번에도 지금 아시아 순방일 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진짜 좀 웃기다고 해야 되나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진짜로 정말로 데려다가 앉힐 사람이 없어서 진짜 그래서 아직도 총리직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그 이낙연 이분이 진짜 작년 초여름에 제가 무슨 극문 똥파리들이 이재명을 저격하는 트윗인가 뭐 어디다가 이낙연 이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그러면서 똥파리들이 엄청 좋아하면서 난리를 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중순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판을 정비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이관계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그런 이후부터 한두 달쯤 조용히 있는 것 같더니 또 지난 2월 달에 그 정부에서 주관하는 KTV 국민방송 이걸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을 김연아를 연느님이라고 부르면서요. 연느님을 잇는 차기 연느님이라고 이낙연을 제목을 달아갖고 짤을 올리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심정으로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이렇게 틈만 나면 고개를 싹 듭니다. 눈치를 싹 보면서요. 예? 유재일 씨는 아까 이제 그 386 운동권들 제발 좀 그 대선 주자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막 그러고 또 거기 댓글 다는 분들은 진짜 386 운동권들을 정말 증오하더라고요. 더민주 내에 있는 그러니까 그 패미계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극혐이라고 그러면서 젊은 분들이 분노에 치를 떠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도대체 더민주 내의 그 타락한 옛날 운동권들과 이낙연,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슨 생각으로 우리 촛불 국민들이 세운 지금 촛불 정부, 이 촛불 정부를 자기들 건 줄 아는지 뭐 이 난리를 벌이고 있고 그거를 이해찬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걸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 이낙연은 진짜 그 이명박근혜 때 그 정권 편만 들면서 그 금리를 한 번도 인상 안 하고 버티고 있던 한국은행을 부추겨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금리 인상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어떤 수준인지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박근혜가 특히 벌여놓은 가계 부채가요. 국가 부도의 날 그 영화도 지금 부도를 닥친 거 가계 부채 때문에 일 터질 상황으로 하잖아요. 오죽하면은 IMF에서 그런 처방을 받을까요? 그거 몰라서 이낙연이 그랬을까요? 김동연 그 적폐 앞잡이하고 둘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진짜 적극적으로 봐야 하고 와야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자가 이낙연이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맘 아프고 불쌍하고 이런 인간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데려다 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삼성한테 다 줄 서서 뇌물 받아먹고 와 진짜 박영선도 받아먹었을 텐데 정말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불쌍하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 편을 드는 정치인도 지금까지는 김경수 지사님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 두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진짜로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제 올려드린 거에 이어서 또다시 현 시점에서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 더민주 내의 그 정치 세력이 임종석, 전해철, 뭐 박원순 등등처럼 이렇게 타락하지 않은, 절대 타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뭐 우상호 의원으로 대표되는 과거 운동권 출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력들하고 또 양정철 씨 관계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양정철 씨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 해가 될 일은 하지 않을 게 그런 분게 분명한 게 증명이 된 분이잖아요. 이렇게 또 다 같이 지켜보면서 이 우상호 의원으로 대변되는 이 타락하고 떠내려가지 않은 86 세력들과 양정철,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이인영, 송영길, 그리고 뭐 최재성 의원은 잘 알 수가 없어서요. 어쨌든 이렇게 임종석이나 전해철처럼 정말 갈 때까지 간 이런 지경에 처하지 않은 분들이 부디부디 있는 힘을 모두 다 합치고, 그리고 반드시 이재명 지사님 측과 또 꼭 힘을 합쳐서 더불어민주당을 구해 주시기를 다시 간곡히 부탁드리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와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이분들 본인들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정심, 성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펄펄 살아서 뛰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계속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지금 상황을 또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모두 편히 주무십시오. 편한 밤 되시고요. 곧 또 뵙겠습니다. 굿나잇.